네, 안녕하세요. 구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금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뭐 세금을 줄이려고 그랬다. 이 추경호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세금을 줄이는 의도가 절대 아니고, 그리고 세금을 줄이려면 세율을 줄여야지 가격을 내리면 안 돼요. 이건 완전 역행하는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비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건 진짜 생각이 없는 짓이고, 앞으로 엄청나게 혼란이 올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내 문제라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공시지가가 대폭락했다. 아파트는 거의 한 3억에서 뭐 많게는 5억까지 떨어진 데 있을 거고, 빌라 같은 경우도 보통 1, 200 정도만 이동하거든요. 커봐야 500이지 지금 거의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이거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18.6% 하락을 했다. 보유세 2020년보다 줄 거다. 아니 지금 2023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물가를 떨어뜨릴 생각은 안 하고 왜 부동산 가격을 때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 공시 가격이 얼마나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공시제도거든요. 이런 거를 도대체 이거 없애야 돼요. 공시제도. 이거는 뭐 현실 방영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뭐 세금 거두려고 했다는데 세금 미국처럼 하면 됩니다. 미국은 산 가격 있잖아요. 그게 세금으로 매겨요. 그냥 그렇게. 왜냐면은 그 가격에 샀다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멍청한 짓이에요. 이러면은 엄청난 시장에 왜곡이 생겨버립니다. 공시가 하락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한다. 보유세는 줄 거예요. 당연히 보유세 줍니다. 근데 보유세가 또 너무 주니까 또 뒤에 가서 또 그 세율을 올린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이게 무슨 세금을 줄이는 건지 참 이거 다 잘라야 됩니다. 이거 다 잘라야 되고 이건 대통령이 엄청 멍청한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시면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에 지난해 뭐 잘난 척해요. 세금 줄어들 거야. 나 잘했지. 이렇게 지금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거 후폭풍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굉장히 멍청하다.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세금을 줄여주는 게 목적이다.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왜 올리죠?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뭐냐면 이를테면 자 1억이에요. 1억짜리 집이면 1억짜리 집에 막 공시가가 1억이잖아요. 공시가가 1억이면 60%만 세금 그 기준 세금을 정하거든요. 예. 60%로 잡는 거니까 6천만 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가가. 이게 공정시장가의 비율인데 이거를 8천만 원으로 잡는 겁니다. 아니 세금 줄이겠다며. 세금 줄이는데 이거 왜 올리냐고.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예상보다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해 과세표준이죠. 기준이. 과세표준 정하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세금 확 준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 공시 가격은요, 뭐의 기준이 되냐면, 국가에서 정한 감정평가사들이 1월 1일날 공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토지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왜? 세금을 매기려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로 대출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출 제도가 이 공시가에 기인합니다. 실거래가에 기인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 공시가격 왜곡이 원인이다. 공시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장난질을 치면 안 됩니다, 원래.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제가 뉴스를 가져왔는데, 하지만 경실련의 입장은 다르다.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왜곡, 공시가격 대폭 하락이 이제 원인이 돼서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기사 한번 딱 보시고, 이게 기사를 다 읽어드리려면 너무 이제 시간이 기니까, 제가 영상을 짧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거 굉장히, 문재인 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문재인이 잘한 거예요. 예. 이 보수 정권 뽑아놨더니, 이거 굉장히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전세 시장에 지금 엄청 혼란이잖아요? 지금 전세가 정말 안 나가요. 전세 정말 안 나가고, 금리가 올라서 전세 안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터졌죠.
그 다음에 무슨 요즘에는 뭐 월세로 다 가가지고 예, 수요가 그만큼 줄었어요. 전세 시세가. 근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세 수요로 오게 되는데 매매 수요랑 매매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예. 이렇게 공시가가 내려가 버리면 경매 시장도 혼란이 와버려요.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전세 시장에 혼란이 온 게 그 금리를 올리면서부터인데 금리를 올리니까 국가에서도 그 뭐 전세 대출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정책을 내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전세가 내려간 거죠. 이미 전세가 한 번 맞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임대사업자도 있죠. 예.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의무를 넣어버렸잖아요. 문재인 때. 근데 이게 시장이 지금 얼마나 왜곡이 됐냐면 이전에는 보증보험 의무 가입 전에는요. 그렇게 전세 얻을 때 막 그렇게 대출을 막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거든요. 대출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고 거의 자기 돈으로 이제 오는 분도 많았고요. 그런 다음에 뭐 보증보험에 대한 이제 개념을 아무도 모르니까 다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 보증보험 의무제도를 물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알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세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 임대사업자인 분들은 뭐 의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닌 분들까지도 모두 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상품 가격으로 조정이 돼 버렸습니다. 아주 시장이 아주 이상해진 거예요, 시장이. 역대급 공시가 이하에 공시가격으로 국가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빌라 세입자만 비상일까요? 집주인이 더 비상일걸요? 집주인들이? 가격을, 이제 뭐 집이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지만,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막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허그발 부동산 대혼란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뭐, 중순부터 하반기까지, 굉장히 엄청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시가를 이렇게 수도권 빌라 80%가 보증 불가다. 서울 빌라하고 수도권 빌라하고 주로 누가 살아요? 돈 있는 사람은 아파트가 살죠. 돈 없는 분들, 우리 서민들이 다 빌라 살거든요? 참, 보증보험 요건 강화는 허그. 갱신계약은 내년 1월로 유예. 참.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는 사람 말고, 이게 1년짜리를 뽑아놔가지고, 원래 보통 전세계약이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갱신계약 한 사람은 일단 유예를 해주겠다. 공시가가 이렇게 역대급 하락에, 지금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5월부터 전세 보증대 또 바뀌어요. 대출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가율의 100%, 공시가의 140%가 이게 지금 세입자가 드는 보증보험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전세가율 90%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전세가율 90%에 공시가 126%까지만 보증보험 받아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자한테도 야, 집값 낮은 걸로 얻어, 이런 거고. 그러면 수요가 줄잖아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주인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시가 급락에 빌라 전세값 낮아질까? 순수 전세만 줄 듯.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전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제 전셋집 있죠. 전셋집에도 융자가 있을 겁니다. 예. 융자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은, 4억짜리 있죠. 4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억인데, 1억이란 돈이 집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1억을 이제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받고, 나머지 3억으로 전세. 그럼 전세입자들은 보통 전셋집은 융자가 없어요. 없어야 들어가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보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융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최우선 변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억짜리 전세집에는 이제 1억, 1억이 그 융자가 있는. 이제 이런 시장 아니면은 반전세죠. 돈이 있는 분들은 이제 반전세를 받겠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순수 전세가 준다는 말은. 자, 전세 폭락하면요, 집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다 보니까 이게 전세가 나온 목적이요, 대출을 안 해줘서 나온 거예요. 대출 잘해주면 당연히 다 월세 갑니다. 자, 금리가 오르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월세가 오르게 돼 있어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 미국이 딱 그래요. 그러면은 월세가 올라가니까 수요가 줄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미국하고 다른 건 뭐냐면,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데 우리나라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완전 월세 세입자만 이거 죽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시장주의에서는 그런 소비자 보호는 그냥 시장주의에 맡겨야 돼요. 그게 그렇게 흘러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위기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으로 지금 왔죠. 금리 인상 위기가 때려버리니까 이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하락하죠. 그러니까 월세값이 상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공급이 없다. 예. 공급 부족하다. 공급 많은 데는 지금 전세값, 월세값 다 하락했습니다. 예. 공급이 없다는 소리예요. 월세가 올라갔다는 말은. 싱가포르는 월세 무슨 3평짜리 원룸이 320만 원이랍니다. 320만 원. 우리나라 지금 원룸이요. 대학가 뭐 70, 80이래요. 지금 투룸은 120에서 150 갑니다. 지금. 전세 가는 게 나아요, 이제는. 예, 전세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다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다음에 금리 인상이 터지니까 이 전세 사기까지 터져버렸어요. 전세 수요가 이제 전세 그 이자가 부담되니까 이제 전세를 못 가는 거죠.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가 터져버립니다. 허그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0% 대출 받으려면 공시가의 126%로 설정을 해야 되고 이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을.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시 가격이랑 시세랑은 굉장한 괴리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 괴리가 있었는데 그 공시가를 더 떨어뜨린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60% 대출을 해주는 건 이제 공시가 140%. 원래 150%였어요. 150%였는데 140% 줄인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비율 축소한 거. 전세가율의 90% 시세만 가능한다. 이것도 이제 공시가에 5월달부터는 126%라고 말씀드렸죠. 126%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또 공시가격 이제 폭락이 와버리니까 지금의 공시가격은 전세대출 시 가장 중요하게 적용하는 기준가격이다. 전세대출을 차라리 없애버리던가 그럼. 전세대출을 없애는 게 나아요. 근데 없앨 수 없죠. 왜? 전세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을 지금 때려잡는 건데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현재 전세시장은 전세대출이 주를 이룬다. 임대사업자 보증가의 의무. 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미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 집만 요구를 해요. 부동산에서 제가 부동산하고 매일 전화를 하는데 부동산에서 그래요.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만 일단 보여주라. 그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안 되는 집을 굳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런 법적인 제도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든 아니든 모두 다 보증보험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낮춰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입자들도 이제는 신축 빌라 가기 힘들 겁니다. 다 25년 된 빌라, 10년 이상 된 빌라, 엘리베이터 없고 주차 없는 그런 빌라들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빌라들은 시세가 낮거든요. 아니 좋은 집, 좋은 물건, 좋은 핸드폰을 사는데 안 비싼 게 어딨어요. 당연히 다 비싸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질 겁니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법정 소송, 강제 경매, 보증 사고 이런 대혼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지랄을 해놨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어떻게 되냐면 이 사고가 이제 여기저기 터질 건데 허그 보증보험 한도를 이제 올릴 겁니다. 지금 뭐 140%, 120% 있잖아요. 전세 사기 때문에. 근데 전세 사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곡소리가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70에서 한 180까지 올릴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올려줘야 원상복구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모두가 혼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한번 뉴스를 지켜보죠.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지. 금리 인하 곧 합니다. 금리 인하 곧 하면 아마 집값은 오를 거예요. 집값은 오르는데 전세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월세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어떤 혼란이 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